안녕하세요, 캐스트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스터리언 카페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로스터리언 카페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자신이 직접 생두를 로스팅 해가지고 커피의 원가를 아끼기 위해서. 두 번째, 로스팅을 하면은 뭔가 전문적이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로스팅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페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콩도 홍보하고 또 부가적인 매출도 조금 생성하기 위해서 로스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커피를 직접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결론부터 조금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위 네 가지 희망사항 중에 단 한 가지도 아마 이루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추워서 조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상권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권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카페라고 하는 공간은 자리만 잘 잡아도 절반은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유동인구가 좋은 번화가에 위치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석인데요. 자, 그렇지만은 이 로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로스팅으로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외곽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카페하기 좋은 상권과 로스팅하기 좋은 상권이 다르기 때문에 로스터리언 카페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로스팅을 하면은 커피의 원가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고요. 원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유로 생두의 원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생두의 원가가 원두보다 저렴한 거는 당연히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 생두를 가져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가격에 가져오는 거는 아니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카페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생두를 구매한다고 하면요, 장사가 좀 잘 되는 카페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달에 생두가 한 40kg에서 60kg 한 이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보다는 생두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생두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가표에서 가장 높은 할인율, 아니면은 그거보다 추가적으로 더 할인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벌써 큰 갭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동일한 1kg의 커피를 만들 때 저는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가를 많이 아낄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월세 및 인건비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직접 사용할 커피를 제외하고도 납품을 더 크게 해가지고 부가 수입을 많이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로스터리언 카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상가가 아무리 못해도 한 35평에서 50평 정도는 돼야지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제 손님도 편하고 로스터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9평짜리 사무실에서 로스팅을 시작했으니까 최소 평수 기준을 20평으로 잡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10평은 카페, 10평은 로스팅 하는 거예요. 서울 기준으로 도심에 20평짜리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면은 월세가 아무리 못해도 한 200만 원은 들어갈 거예요. 근데 뭐 더 싼 데도 있고 더 비싼 데도 있겠는데 그냥 저는 오늘 200으로 기준을 잡아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20평짜리 상가를 절반을 나눠 가지고 10평은 카페, 10평은 로스팅을 한다고 치면은 로스팅하는 공간의 월세는 매달 100만 원씩 나가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카페 공간에는 바리스타, 로스팅 공간에는 로스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로스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리스타 스킬을 다 입힌 상태에서 로스팅 기술을 추가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바리스타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참고로 저희한테 로스팅을 전문적으로 배운 수강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경력은 4년 미만이고요.
월급을 한 달에 한 300 조금 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로스터의 인건비는 한 230에서 250 정도를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가지고 카페도 직접 운영하시면서 로스팅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직접 해봐서 하는데 진짜 사람이 할 짓이 못돼요. 우선 이 로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사용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스팅을 하는 동안은 절대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만약에 로스팅을 하고 있다가 손님이 와가지고 뭐 커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커피가 다 탈 수도 있고 로스터기가 불날 수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로스팅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또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서비스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카페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카페 운영하고 또 밤에 로스터기 예열해가지고 또 몇 시간씩 콩 뽑고 퇴근하면은 정말 사람이 또 그거는 진짜 할 짓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고려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로스팅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로스터기가 필요하겠죠. 제가 사용하는 로스터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얘가 한 5천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얘가 한 4천만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한 두 대 합쳐서 약 9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스터기 두 대를 운영하는 것은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원두 납품을 제대로 할 거면은 메인 로스터기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로스터기 5천만원을 기준으로 36개월에 걸쳐서 비용을 지불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또 감가상각비도 또 비용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1개월에 얘가 한 150만원 정도 비용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비용을 전부 다 계산해 보면요, 월세로 100만원, 인건비로 150만원, 로스터기 비용으로 150만원,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400만원입니다. 물론 이쪽에는 관리비나 인테리어 비용은 다 빠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숨만 쉬어도 월에 4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비용을 커버하려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콩을 볶아야 될까요? 이거는 진짜 원두 납품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지, 원가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서 다 달리는데, 정말 그냥 표준 가격으로 예를 들면요, 월에 약 400kg 정도는 볶아야지 이 비용이 겨우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두 납품 기준으로 400kg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400kg를 겨우 쳐봤자 적자를 겨우 면할까 말까예요. 사실 적자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로스터기도 싼 거 쓰고 인건비도 아끼고 위치도 더 안 좋은 데 들어가고 원가도 더 싼 걸로 쓰고 이러면은 다른 큰 업체랑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게들이 납품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 대비 매출이 일어나니까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로스터리온 카페를 운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당시 월세가 250만원, 로스터기가 두 대였는데 얘는 그때 비용을 다 지불한 상태니까 얘가 그때 또 돈이 나갔고요. 그리고 또 두 명이서 일했으니까 인건비 2인분 나갔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콩을 납품해야지 이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약 700kg의 콩을 볶아야지 겨우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0kg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 인건비도 못 챙기는 거고요. 700kg 이상을 볶아야지 겨우 이제 퀘스트빈이라는 회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요, 제가 지금 로스팅을 한 경력 같은 경우에는 연습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약 10년 정도가 되는데요, 10년 동안 제가 생두를 로스팅한 비용이 한 6억 정도가 돼요. 6억을 로스팅 배지 수로 계산을 하면요, 거의 몇만 배지를 로스팅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로스팅하는 커피가 겨우 조금 마음에 드는 수준, 이제 겨우 약간 내 의도대로 콩이 흘러간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로스팅이라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커피를 로스팅 한다는 것은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 않는 이상 정말 좀 힘든 일에 가깝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커피를 납품받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할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왜 로스터리원 카페를 절대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사업 초창기 때 저보다 로스터기가 훨씬 더 크고 엄청나게 큰 카페에 원두를 납품한 적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로스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최종 비용을 다 고려했을 때 그냥 원두를 납품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 판단해가지고 저희한테 납품을 받으셨는데, 이렇듯 로스터리원 카페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로스터리원 카페를 꼭 하고 싶을 경우에는 로스팅 공장은 별도로 두시고 그 다음 카페 공간 분리하셔서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커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콩을 좀 더 볶다가 퇴근하겠습니다.